여야 증인 채택 협상 결렬로 국감에 불출석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당 대표는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민주노총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령 영장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김현지 비서실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 인사 책임자는 본인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50명의 비서관 중 이 한 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뭐 50명 중에 한 명의 비서관일 뿐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존재감이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인가입니다. 예.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국감을 시작하면서 총무비서관은 이제까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원래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석하기 전에 보직을 바꿔버립니다. 제1부속실장으로 바꾸고 대신에 이제 제1부속실장이었던 이제 그분을 이제 대변인으로 바꾼다라는 네. 이제 명목으로 이제 바꾸면서 국감에 이제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누군데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동부연합과 이제 뭐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또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그 김현지 실장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김용 전 그 연구원장, 부원장에 대해서도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또 그 재판에서 이제 뭐 증언을 바꿨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에게 이제 내가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그 바꾼 시점, 그러니까 변호사를 바꾼 시점에 갑자기 그 안에 또 김현지 씨가 있었다. 이런 또 의혹이 있고요. 예. 또 알고 봤더니 이제 또 강선우 이제 여가부 장관 이제 그때 막 낙마설이 있었을 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전화를 해서 그 부속실장이 이제 뭐 그만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김현지 실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의혹이 불거진다면 국감장에 나와서 그 의혹을 털어버리면 될 것인데 원래 그 우상호 정무실장 수석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운영위원회는 100% 나올 거다 했는데 결국은 오늘 안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있어서 안 된 그런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이렇게 막아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성남시장 시절 때 얘기했던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도 지금 계속 들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김현지 씨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숨겨야 되는 건지 저희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노출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의혹이나 의문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공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해 있었던 행정들을 점검을 하고 견제하고 문제점을 포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활동이 국정감사입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그냥 우리가 궁금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무차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국정감사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정부 초기에 인사라든지 이런 데 관여를 많이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국정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이쪽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건에 관련된 다른 정기지사 시절. 네, 관여자에 대해서 뭐 개입을 했다. 근데 이것은 국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정감사장 바깥에서 풀어나가야 될 의혹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했던 것을 좀 중간 결산을 해보자면 터무니없고 정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김현지 실장이
학생운동 시절에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이라는 단체 있었거든요. 이 단체는 NL계열이라고 하는 경기동부연합을 포함한 이쪽하고 반목하는 관계였어요. 네. NL계열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애초부터 NL계열이 아니었던 관계자들이 모인 학생운동 단체에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경기동부연합하고 연계, 종북주의자인 것처럼 심지어는 김일성까지 언급이 되는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틀린 부분이고,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도 대구 지역의 모 학교를 나왔고 그 인연으로 모 인사를 산림청장으로 추천했다. 이것도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 김현지 실장은 서울에 있는 다른 어떤 대학을 나온 것으로 그렇게 다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김현지 실장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이 있거나 또 앞으로 예의주시하게 되거나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힘의 좀 무차별적인 공세라든지 또 6개 상임위에 걸쳐가지고 증인 출석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도하다라고 국민들도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이 SNS에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사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로 인해서 대통령실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국감에 참여하는 게 이해충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주장은 좀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국정감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이자 그 해에 있었던 일을 주로 네.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년도에 있었던 것들도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밝힐 수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4월까지는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에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로 빠져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나아간 그런 거였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앞에 앉혀놓고 이걸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통령실의 어떤 처사라든지 조치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특검 조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것이고 21g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를 앞에다 앉혀놓고 그런 공세를 펴는 것이 오히려 주진우 의원의 자리를 바늘방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주진우 의원을 이해충돌 문제로 배제할 필요는 없었다. 네. 이거는 좀 민주당에서 잘못 판단한 거라고 보고 오히려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충돌을 언급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충돌을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김현지 씨의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민주당이 입틀막을 시도한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정회가 되고요. 또 그리고 또 몸싸움까지 있게 되고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막아서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국회 국감자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정말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 권력 중에 권력이겠죠. 그런데 참 놀라웠던 것은 이제까지 어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도 이렇게 나와서 호통을 친다거나 억압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비서실장 같은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김현지 씨 얘기만 나오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본인이 인사권의 실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칭 실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혹이 그리고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것이고 정말 저희 국민의힘에서 잘못 그러면 의혹 제기를 한 거라면 나와서 풀면 된다. 그런데 6개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김현지 씨를 국감에 출석하라고 하니까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마지막 오늘 있었던 운영위원회는 100%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안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 얘기도 못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국감 자리가 어떤 의혹도 해명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짧게 덧붙여서 여쭤보자면 김현지 실장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게 대통령실의 지시로 일단 대기 지시를 받고 경내에 대기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대기 지시까지 한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김현지 실장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이걸 속보로 띄울 정도로 했는데 결국은 국회에 그러면 동의가 있어야지 나오지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그럼 그 국회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악착같이 막아섰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그냥 경내에 그냥 대기 지시를 했다. 이런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출석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국회 결정에 따라서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회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지시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국회가 결정하면 안 나갈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까지도 동의를 해야 나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여권 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좀 치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국정감사인데 불필요하고 혹은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감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김현지 실장을 붙들고 집중 질문을 하고 이런 것은 국정감사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야 간의 어떤 룰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한편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내년에는 사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미 옮겼고 내년에는 부속실장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계속 있다면 예. 그 한 해 전체를 부속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또 출석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여야 각자 간에 좀 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출석은 시키되 과도하게 질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것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여당에서도 조금 방어적으로 나간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이 국감장에서의 뭐 고성과 공방에 이어서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맞붙은 건데요. 관련 내용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회에서 차마 좀 국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명백한 신체 폭행이라고 주장을 했고 이기현 의원 송 대표가 돌진해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게 됐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 보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두 분이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하고 이기현 의원이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부득이하게 좀 영상을 몇 차례 돌려봐야 되는 그런 또 해프닝이 생겨버렸는데 좀 네. 보니까 이제 송원석 의원이 밖으로 나가다가 뒤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갔고 이기현 의원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안 멈추고 계속 걸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쌍방충돌이에요. 쌍방충돌이고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것이 무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 더 잘못했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피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치기 장면까지 가게 됐는데 이거는 뭐 누가 더 잘못했다 이걸 가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거는 국정감사의 극적인 마무리 장면 같은 것이 돼버렸죠.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불필요하거나 비생산적인 소모적인 그런 충돌이라든지 깎아내리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날마다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기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국정감사에서 사실 많은 공방과 논란들이 있었지만 여야 간의 충돌이 많이 돋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의원들 개개별로 자료도 열심히 모으고 또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내는 이런 의원들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좀 있을 필요가 없는 이런 예. 풍경에 많이 가려진 것이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민경 전 대변인께서는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누구 잘못인 것을 따지자면 뭐 이렇게 영상을 다시 계속 돌려봐야 되는 그런 예.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송원석 이제 대표가 이제 정회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 이제 그 이기현 의원이 막 왜 소리를 질러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소리를 질러 하고 이제 뒤돌아서 오는 그런 상황에 계속 이기현 의원도 이제 본인이 뭐 송원석 대표가 이제 계속 돌진해 오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밀친 거다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참 이런 모습까지 이제 국민들이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기자님들도 이렇게 영상에 담으시면서 깜짝 놀란 네. 그런 영상 뭐 음성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그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배가 나온 게 뭐 잘못이다, 뭐 미안하다, 배가 나와서 사과한다, 뭐 배를 빼겠다, 뭐 이런 정말 이상한 말까지 이렇게 국민이 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씁쓸하다. 이렇게 국감이 정말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런 국감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국감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원들이 다 준비를 해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민 대신에 물어보고 또 이제 질의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나가고 이런 것이 국감일 텐데 이렇게 국감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국감 정말 필요 없다. 괜히 시간만 들이고 괜히 에너지만 들이고 저희가 국민들이 못 볼 걸 많이 보는 그런 국감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도 참 많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민주노총을 찾아서 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앞서 어제 양대 노총이 정년 연장을 촉구했던 만큼 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양대 노총에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를 민주당이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라든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해놓고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정청래 대표도 그거를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대 노총에서 또 강조를 했던 부분이 사회적 논의는 사실 노사 간의 접점은 잘 안 맞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많이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들 사실 수년 전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시가 됐는데 특기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20대, 30대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상당히 높고 네. 그것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찬성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당장에 우리가 빨리 취직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부모 세대라도 조금 일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없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인생 전체를 길게 봤을 때는 우리도 언젠가 취업이 될 텐데 그 이후로는 사실 빨리 퇴직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일하는 것이 맞겠다.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 연장돼 있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여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좀 추진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남은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60세, 65세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지느냐 이게 네. 핵심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논쟁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정규직이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이 되고 정규직 형태는 그대로 간다거나 혹은 뭐 임금의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돼서 뭐 임금이 더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건 기업뿐만 아니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는 여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사회적으로 그 나이대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이 돼 있고 민주당도 이 속에서 모종의 안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 이미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이제 본격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도 이제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께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 정청래 대표가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재판 중지법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국정안정법이라고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건 그럼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실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차라리 이제 배임죄를 없앤다, 면소를 한다, 뭐 아니면 공소 취소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화영 뭐 연어 파티를 했다 이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갑자기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아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이니까 중지되어 있다 이런 걸 이제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억지로 사실은 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이게 국정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선다 이런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하는 게 본인의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참 이것은 여당과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편 전날 충청을 찾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번엔 광주를 찾았는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지에서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묵념만 뒤 현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진정성을 계속 전달하려는 노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의 이제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사실 그 김문수 후보였을 때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을 직접적으로 한 분입니다. 그래서 동료 이제 들의 그런 이름을 불지 않아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사실 5.18 이제 저희가 갔을 때도 거부를 이제 당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 바깥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로 저희의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매달 이제 한 번씩 가서 정말 한 번이 부족하겠죠. 한 번씩 가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듣고 또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래도 마음을 좀 저희에게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예, 뭐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레모니나 방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나는 게 올해 1월 중순에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와서 현충원 참배를 했거든요. 예. 근데 1월 하순에 일본 외무상이 같은 사람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어떤 한국에 좋은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심지어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한국 국민들이 그거를 많이 기억을 못하거나 크게 쳐주지 않는 이유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 때문인 거거든요. 자, 5.18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진실이 많이 묻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12.3 사태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서 군인들과 경찰이 국회로 쳐들어가는 걸 다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다라거나 재판 끝까지 봐야 된다거나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고 장동혁 대표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런 이상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데 최근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5.18을 그냥 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5.18을 박제화하는 것이다라고 시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